누가 더 큰 발암물질 역할을 했을까?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 약은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일 거고, 독은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거나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현대인들이 왜 암에 또 당뇨병, 고혈압 이런 질병들이 줄지 않고 늙고 있을까를 살펴보면 어떤 게 약이 되는 음식이고 독이 되는 음식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현대인이 단백질이 부족해서 병이 걸릴까요? 현재 단백질 섭취량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단백질을 과잉 섭취가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과지방. 그게 결국은 육식의 과잉 섭취. 그다음에 정크푸드, 설탕과 젤리 같은 당류식품. 이제 이런 것들이 독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육식에는 이런 성질뿐 아니라 중금속이라든지 환경호르몬 또 항생제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많이 들고 있잖아요. 또 동물성 식품은 기본적으로 이게 죽은 음식이잖아요. 죽은 음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미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 한다는 게 참 죄송스럽긴 한데 사실은 죽은 사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우리 몸에 생명체는 죽으면 괴사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썩어가다 보면 균이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화장실보다 냉동 닭고기가 더 더럽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죠. 저는 이제 독이 되는 음식에서 첫 번째, 다른 건 알잖아요. 기름이 나쁘다, 정크푸드가 나쁘다, 설탕, 젤리 이런 거 다 아는 건데 여러분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개념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 이 자료는 콜린 캠벨이라고 하는 미국 코넬 대학교 명예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맡고 계신 분인데요. 미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중국의 암 지도도 그리고 중국의 암 발생률, 골다공증, 이런 것,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 왜 많은지를 조사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돼요. 그 결과물이 차이나 스타디라고 하는 무엇을 먹을 것이가 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온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한 지방에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마다 암 발생 패턴이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지방에 갔더니 유독 간암 발생이 많아요. 근데 그 지방의 특산물 중에 땅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간암 발암물질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아플라톡신이 썩은 땅콩에 많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플라톡신이 간암을 유발하는 원인일 것이다라고 조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썩은 땅콩을 더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간암 발생률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들이 간암 발생률이 높다라는 걸 또 보고 또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더 조사해 봤더니 부자들이 보통 고기나 우유 이런 걸 더 많이 먹게 되니까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쥐에다가 아플라톡신을 계속 투여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몸 안에 아플라틱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쥐에다가 우유 카제인은 우유의 성분 중 제일 많은 물을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성분이고 단백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거든요. 자, 이거를 계속 사료에 첨가한 거죠. 한쪽은 20% 권장량이에요. 저게 대단한 양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5% 준 그룹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암 발생률이 20% 중에는 100% 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5% 준 그룹에서는 하나도 안 생긴 거예요. 굉장히 놀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아플라톡신 용량을 200, 230 이렇게 쭉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5% 준 그룹에서는 암 발생률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 준 그룹에서는 아플라톡신 용량을 늘릴수록 암 발생률이 쭉쭉쭉쭉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가 더 큰 발암 역할을 한 건가요? 아플라톡신이 만약 역할을 했었다면 카제인 5% 준 그룹에서도 암 발생이 늘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 준 그룹에서는 간암 발생률이 늘어난 거고. 그럼 결국은 아플라톡신과 동물성 단백질 중에 누가 더 큰 발암물질 역할을 했을까?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 이걸 보고 엄청난 놀라고 이게 이 당시에 이 콜린 캠벨 박사님도 사실 채식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연구를 계기로 채식계로 이제 전환이 되고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또 옆에 자료는 뭐냐면 20% 줄 때는 암이 커져요. 근데 5% 줄이면 암이 작아지고 다시 20% 늘려주면 커지고 또 줄어주면 작아지는 그래프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암 발생에서 이런 발암물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금속 이런 발암물질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아주 유명한 논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독이 되는 음식인 거죠. 반면에 약이 되는 음식이 뭐겠어요? 예, 사실이 반대이겠죠. 채식 위주로의 식사를 하면 아프가니스 5%로 줄였다는 건 다른 사료를 더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다른 건강한 식품을 먹으면 암 발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이 되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채식이. 채식 중에서도 그냥 전구 채식도 요즘 많거든요. 콩고기도 많고. 사실 이런 것은 같은 채식이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특히 암 환자들 같이 이렇게 당장 암이 이렇게 많이 악화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약간 생사의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더 철저하기 때문에 채식에도 종류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채식은 현미 채식이에요. 여기서 현미 채식이라는 건 현미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껍질, 즉 그 영분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껍질이 살아있는 거죠. 껍질, 흰쌀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껍질이 살아있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안에는 섬유줄이 풍부해요. 이 섬유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노폐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대사하고 움직이고 이런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쓰레기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살림을 하다 보면 계속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필연적인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 쓰레기를 잘 치우면 집안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생기는 노폐물을 잘 처리하고 들어오는 독소를 최대한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섬유질이라는 거죠. 특히 현미의 섬유질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 독성 물질 배출 능력이 있다고 해요. 제가 여기 사절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쭉 이렇게 이 현미거든요. 이 현미가 이렇게 쭉 가라앉는 그 독성 물질 쭉 없애는 그런 그래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섬유질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섬유질 속에 대부분 황산화 물질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물질들, 색이자 새끼, 빨주노프 파남포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껍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포도도 껍질째 더 드셔야 되고요. 고구마도 껍질째. 감자도 속껍질이라고 있어요. 그 찐 감자를 벗겨다 보면 약간 두툼하게 벗기는 걸 짧게 벗기는 거 있잖아요. 그 사이가 그 속껍질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껍질을 다 먹는 게 또 중요하고요. 양파도 약간 노릇노릇한 것도 깨끗이 씻고 먹으면 국에다 넣어서 넣으면 좋고요. 그런 것처럼 가급적 먹을 수 있는 그 껍질은 다 먹는 게 좋죠. 참외도 껍질째 먹는 게 좋고 귤은 뭐 밀감이죠. 밀감도 껍질째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껍질째 뭐 농약, 맞아요. 농약이 껍질에 많이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단 요즘 그 발효세제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충분히 뭐 씻어내갈 수 있고 또 그런 게 걱정이 된다면 더 좋은 유기농을 드시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나도 살리지만 땅도 살리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음식 식재료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당신을 위해서 또 이 지구를 위해서거든요.